여우와 두루미라고 하는 동화를 적어보았습니다. 여우가 먹는 그릇하고 두루미가 먹는 그릇은 다를 수밖에 없죠. 그런데 자기가 늘 먹던 그 그릇에 습관이 되어서 두루미는 여우를 초대했을 때 호리병 같은 곳에 담았고, 여우는 두루미를 초대했을 때 납작한 접시 같은 데 음식을 준비해서 먹으라고 했으니, 두루미는 두루미대로 여우는 여우대로 초대받아서 잘 먹기가 어려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서로의 차이를 나중에 인정하고 이해하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과 내가 다르다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는 알지만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에 앞서서는 자기 식대로, 자기 방식대로, 또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것이 일상인 것 같습니다. 제가 광주교당에 근무할 때 30여 년 정도 되었습니다. 그때 광주에서 무슨 국제 행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많이 오셨었는데 어느 일부분 나라 사람들만 이제 광주교당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각 분배를 했죠. 광주교당에서 이제 한 50명 됐던 것 같아요, 외국인들이. 그래서 이제 광주교당 전공의 교도들이 1층 소복당에다가 한식으로 그냥 잘판하게 하죠. 광주 음식 지금이나 예나 똑같지 않습니까? 정말 잘 차려놨어요. 정성을 들여서. 근데 외국인들 들어오는데 상에 앉는 것도 매우 불편해하죠. 방석에 앉으려고 하니까 안절부절 하는데 그 잘 차린 밥상을 쳐다보고는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때 이제 아차 했죠. 그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아니었던 거예요. 아무리 잘 차려놓은 한국 광주의 음식이어도 그 기억이 생생합니다. 마치 여우와 두루미 이야기하고 똑같죠. 근데 그때는 이제 정보가 너무 없었고, 그렇게 그 국제적인 그 정세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처럼 익숙하지 않은 때입니다. 지금은 뭐 그런 일이 있으면 얼마든지 다국적 음식을 내놓을 수 있는 우리들의 지혜도 있고 역량도 있습니다만, 그때는 그랬습니다. 또 한 예는 제가 양동시장을 갔다가 차를 타고 이제 나오는 길인데 앞차 오른쪽 조수석 바깥쪽에 있는 백미러에 커다란 비닐 봉지가 하나가 이렇게 턱 걸쳐 있는 거예요. 거기다 매달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이제 뒤따라가면서 보니까 혹시 저거 떨어지면 어쩌나, 왜 저걸 밖에다 걸어놨을까? 혹시 모르고 저기다 걸어놨을까? 그렇다고 하면은 옆으로 빨리 가서 그 봉지 떨어질 수 있으니까 집어 넣으라고 말해주고 싶은 충동이 일어나는데, 그게 쉽습니까? 그 차 옆에 따라가기가. 그래서 이제 망설이고 이제 뒤를 졸졸졸 따라가고 있다가, 아니야, 저 사람이 무슨 이유가 있어서 밖에다 걸어놨겠지. 그리고 조수석에 사람이 타고 있으니까 뻔히 보일 텐데 그것을 그대로 두고 계속 달린다는 것은 일부러 걸어놨 것이다. 또 이제 저도 상상하기를 아마 냄새나는 꽁어를 싸가지고 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제 뒤로 따라가는데 어떤 차가 급히 이제 그 차 옆에 다가서더만은 창문을 열고 막 손짓을 하는 거예요. 이거 걸려있다. 그러니까 이제 빵빵빵빵 하니까 이제 그 차가 창문을 열고는 깜짝 놀래가지고 아차 하고는 이제 그거를 집어서 안으로 넣는 거예요. 그 광경을 제가 다 봤거든요. 그러면 제가 혼자 생각했던 상상은 뭐예요? 저만의 상상, 저만의 착각이었죠. 제가 그거를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살면서 어떠한 현상을 보고 자기 나름대로 생각한다. 그것이 사실인 것처럼 생각을 한다는 거죠.
사실은 뭐죠? 그 사람이 잊어버린 거죠. 거기다 이제 장보고 거기다 거론하는 걸 잊어버리고 달린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을 생각하기를 저 같은 사람은 홍어를 거론했나 보다. 알고도 거론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무엇이 사실이고 무엇이 허위냐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기 생각대로 또 자기가 보는 대로 세상이 보입니다. 그걸 우리 이 쉬운 말로 색안경을 쓰고 본다 그러죠. 노란색 색안경을 쓰게 되면 세상이 노랗게 보이죠. 빨간 안경을 쓰면 빨갛게 보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사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그 사정이나 형편이나 그 생각의 사실을 내 나름대로 해석을 하는데 내 나름대로 해석하는 것이 과연 옳으냐는 거예요. 사실이냐라는 거예요. 요즘 법의 판단도 사실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따지고 증거 가지고 사실이냐 아니냐라고 따지고 그 사람이 말을 한 것도 사실이냐 아니냐를 따집니다. 그 사람이 말을 했어도 사실이냐 아니면 당신의 생각이고 추측이냐 이것을 가지고 따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우리가 살아갈 때에 과연 내가 보는 것, 생각하는 것이 사실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데 크게 판단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예배보에 우리 교도님께서 작년 일기를 쓰신 것을 제가 발견을 하고 참 좋은 일기를 쓰셨다. 아주 좋은 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상상하는 우리 엄마의 모습, 자식에게도 헌신적이고 엄마 자신의 일에도 열심이고 또 엄마는 언제나 높고 넓은 하늘처럼 넓은 아량으로 자식들을 보살펴주는 엄마, 또 가족이 엄마를 바라볼 때는 엄마로부터 영육이 안식을 느낄 수 있는 우리 엄마라고 나는 그것을 기대하고 살아가면서 그 모습이 아닐 때에는 내가 엄마에 대한 실망, 기대감에 대한 서운함이 드는 거죠. 그런데 이 일기를 쓰신 분은 내가 생각하는 엄마의 상상의 그 엄마는 이제 서서히 나의 생각이 눈 녹듯 점점 사라져가고 있다. 이 뜻은 내가 상상하는 엄마가 아니라 엄마 그대로의 사실 그대로의 우리 엄마 그대로 볼 수 있는 나의 마음이 이제 밝아졌다. 그 얘기를 쓰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나 자신도 우리 엄마는 나를 이렇게 생각할 거야. 이쁘고 공부 잘하고 돈도 잘 버는 그런 딸로 나를 바라볼 것이야. 그렇게 기대를 하고 계실 것이야. 라고 하는 것을 내 스스로 생각해서 나는 우리 엄마에게 이쁜 딸, 공부 잘하는 딸, 돈을 잘 버는 딸로 나는 존재해야 돼 라고 하는 제2의 또 다른 나를 이렇게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이죠. 엄마는 그렇게 생각 안 할 수 있어요. 내가 엄마를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모든 것이 엄마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며 내가 엄마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사실 그대로를 보느냐 상상과 착각과 자기의 분별된 주착된 마음으로 바라보느냐가 여기서 나옵니다. 그런데 이 교도님은 이것이 점점 무한하게 가고 있어요. 그래서 엄마가 나에게 어떤 요구, 야, 이건 이렇게 해야지. 요구 내지는 요청 내지는 화를 내실 때에도 나는 엄마의 그 모습이 바라보는 모습이 엄마는 지금 상상 속에 또 엄마 자신의 모습 그대로를 나한테 요구하고 있는 것이야 라고 하는 것을 내가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엄마가 한 말씀도. 그러니까 과거에는 내가 엄마에게 부응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화가 나고 엄마는 저래서는 안 되라고 생각했을 때는 화가 났어요. 엄마 왜 그래? 이렇게 반항을 했어요. 거부를 했어요. 수용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수용할 수 있으니까 엄마가 뭐라고 해도 나는 화가 나지 않는다. 마음이 동요하지가 않는다라는 말씀이에요. 이 마음이 어떻게 생겼느냐? 연습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10번 중에 한 번은 적어도 엄마 그러면 안 돼. 나는 이렇게 하는 것이 옳아. 엄마는 이것을 고쳐야 돼. 라고 강하게 주장을 했던, 큰 소리를 쳤던, 엄마와 함께 대질렀던 그 모습이 점점 열에 하나가 없어지고 열에 둘이 없어지고 열에 셋이 없어져서 점점 이렇게 강하게 어필을 하지 않는 자기 모습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힘을 빼고 말할 수 있는 내 마음의 변화가 왔다. 내 생각이 옳다라고 하면 쑥 주어서 말하죠. 그런데 내가 틀릴 수도 있어. 상대를, 엄마를 예를 하고 이해를 하게 되면 내가 그렇게 강하게 큰 소리로 주장하지가 않죠. 그래서 혹여 엄마 이랬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말을 할 때에도 그 마음속에서는 아니야 굳이 이 말 할 필요가 없는데 엄마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 내가 말하는 대로 하지 않아도 돼요 라고 하는 마음이 함께 섞여 있다. 그래서 우리는 힘을 빼고 말할 수 있는 나의 마음이 변화가 왔다. 이제 내가 원하는 엄마가 아닌 당신이 불안해서 당신이 원하는 모습에서 나를 바라보는 데에 대한 요구이다 라고 하는 것을 내가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엄마에 대해서 생각하는 나의 생각을, 나의 모습을 거울을 바라보듯 내 모습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힘을 주고 어필하기보다는 힘을 빼고 물그르듯이 또는 바람이 싹 다가오고 바람이 싹 스쳐가듯이 내 마음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더 큰 힘이 되었다. 무슨 말을 해도 화가 냈던, 화를 내었던 이제 나는 10번 상황 속에서 한 번쯤은 편안한 나의 이런 나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 기특하다. 이 순간에 넘어가는 생각을 잡아보고 다시 이것에 대해서 기록을 해놓은 내 자신이 참 이쁘다. 이분의 일기에는 히히 잘했어 자신에게 박수치는 마음까지 있었습니다. 어떠세요? 내 마음이 흘러가는 것을 일기로 기재를 했다. 이것을 심신작용 처리권이라고 합니다. 심신작용 처리권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사실을 분간하는 힘입니다. 허위를 분간하는 힘입니다. 이것을 통잡아서 대종사님께서는 인간의 일이란 일, 실이 이해가 있다. 무엇이 옳고 그르고 이롭고 펴다라고 하는 것을 늘 따지듯이 그것을 분간하면서 살아요. 그리고 이 이치라고 하는 것은 대소유무의 이치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리연구라고 해요. 인간의 일을 연구하고 또 우주의 이치, 대소유무의 이치를 연구해서 그래서 사리를 연구를 한다. 그래야 우리가 사실과 허위를 분간하고 살 수가 있다. 어떤 허망한 데 떨어지지 않고 패가망신하지 않고 생로병사의 또 인과 공의 이치를 알아가면서 살 수가 있다. 이것이 사리연구입니다. 그래서 일기를 기재를 한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인간의 일과 대소유무의 이치를 밝게 분석하는 힘을 그때그때 일기 기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일기 기재가 왜 중요하냐면 순간의 마음을 딱 포착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름다운 광경을 보게 되면 핸드폰을 들고 찰칵 찍고 싶듯이 나의 마음이 어떤 순간에 흐를 때 이거 잡아야겠다 카메라로 내 마음을 찰칵 찍은 뒤에 저녁 때 조용한 시간, 조용한 장소에서 나만의 시간을 일기를 기재를 해 보십시오. 참으로 이것이
반복이 되고 일상이 되는데 우리는 참 부족한 내 자신을 발견을 하게 되고 세상이 참 아름답게 보일 것입니다. 이 일기를 쓰는 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고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단계별로 우리 교당에서 일기 쓰는 방법을 제시를 하고 그런 학습 시간을 마련할 터이니 뜻이 있으신 분은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제 말씀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